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에서 행방불명된 광주 초등학생 일가족에 대해 경찰이 엿새째 실종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경찰은 한밤중에 부모가 아이를 업고 숙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인근 선착장까지 이동한 정황을 확보해서 수색 범위를 주변 섬과 바다까지 확대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전남 완도의 한 숙박업소를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진 10살 조윤아 양 가족. 경찰은 밤 11시쯤 부모가 조양을 등에 업고 숙소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CCTV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결과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2시간 뒤 숙소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호가 끊겼고 그로부터 3시간 뒤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 신호가 숙소에서 3km가량 떨어진 송곡 선착장에서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가족이 타고 간 차량을 찾고 있지만 발견되지 않자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작은 단서 하나 나오지 않으면서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신호의 경우 도심보다 기지국이 많지 않은 곳이라 실제 위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입니다. 또 가족이 머문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길은 일부 차선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차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장보고 대교에는 CCTV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는 가족들 차가 나갔다 안 나갔다를 100%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없습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부산에서는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해서 자사고와 특목고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생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다 법정 부담금도 만만치 않아서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부산방송총국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자사고는 해운대고 1개, 특목고는 부산 외고와 부일 외고, 브니엘 예고, 부산 예고 등 모두 4개입니다. 취임을 일주일 정도 앞둔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은 동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서부산의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학력을 포함한 어떤 교육 격차가 있는 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부산권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교육적 분위기가 좀 호전되고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게 교육 현장 반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나 특목고로 전환할 만큼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진 사립학교 재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산 사립고등학교 76곳 재단이 한 해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모두 220여억 원.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억 원으로 8%도 채 안 됩니다. 한 푼도 내지 않는 곳도 8곳이나 됩니다. 학교를 신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한 곳을 없애지 않으면 다른 곳에 새로 못 짓게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 자사고 특목고 확대 공약을 하윤수 당선인이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어촌마을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고령화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하는 마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얘기인데요. 28곳을 운영하는 전남 지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창원방송총국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했던 남해군 항도마을. 하지만 숙소나 체험 활동을 관리할 인력도 없고 운영 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해 지난해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 고령화 탓입니다. 갯벌이 없는 말에는 안 됩니다. 이 허구지기만아. 말만 어쩜 체험 말이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 이수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숙소로 쓰이던 폐교는 개인 펜션으로 팔렸습니다. 아예 폐업한 겁니다.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주하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남의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모두 26곳입니다. 2016년 어촌체험 휴양마을 17곳의 운영소득은 37억 8천여만 원. 마을 수는 해마다 늘었지만 운영소득은 2018년에 반짝 오른 뒤 5년 만에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마을 관광객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지만 체험객은 2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거제 도장포 어촌체험 휴양마을도 지난해 방문객은 17만여 명이었지만 체험객은 4천여 명. 남해 은점 어촌체험 휴양마을도 방문객 2만여 명 가운데 체험객은 단 9명에 그쳤습니다. 손님이 안 오는데 개꿀이 아니거든요. 개꿀 체험도 없고 이 몽돌같이. 소멸 위험 지역인 남해안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등이 최근 6년 동안 이들 26개 마을에 지원한 돈은 모두 55억 원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내년 10월 전남에서 열릴 전국체전의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 건설이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내년에 열릴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내년 5월까지 경기장 건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 때 유실됐던 장성 황룡강 용작교가 다시 설치돼 개통됐습니다. 용작교는 황룡강 내 강변 산책로와 꽃길 등을 연결하는 190m 길이의 보행자 전용 다리로 기존보다 높이를 높이고 재질을 보강해 설치했습니다.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전망대 내 수익시설이 공익시설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빛가람 전망대 안에 전시실과 카페, 레스토랑 등의 수익시설을 어린이 도서관 같은 주민 공익시설로 바꿔달라는 시민들의 건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 카메라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시내 주택가 등지에 설치된 고정식 CCTV 35대로 노후화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단속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수리하고 필요시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령의 이웃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83살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시적으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술을 마시면 행동이 난폭해지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곡물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서 3차 시장 격리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산지 쌀값이 80kg당 18만 2,136원으로 21만 원 선이었던 전년 수학기 평균보다 14.9%가 떨어져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와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 등은 3차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흐리고 비 예보가 자주 들어 있습니다. 현재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고요. 지리산 부근에 많이 오는 곳은 10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은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도 한낮 기온 광주와 담양 29도, 화순 28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화순과 나주 25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5도, 광양 26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겠습니다. 모레도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